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 사업소장 한상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거정 활동과 시장 발전을 위해 애써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손학념 위원장님과 유종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박기수 공원과장입니다. 김승태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푸른도시 사업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찰 예산안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좀 높이 들어주세요. 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11페이지 보면 쌈지 숲 조성이 있어요.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장일동 외에 이제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상임위 때는 이제 보성 같은 경우에는 도시 외곽에 있고 도로하게 접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함이 있어가지고 좀 먼 거리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면적에 대해서 앞에 부분은 이제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요 부분은 쌈지수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분리수거대라든지 이런 게 좀 설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소장께서 의견은 어떠신데 어떤 걸로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외곽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얘기하신 지적사항대로 이제 그렇게 좀 사업 부지에서 좀 제척할 수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는데요. 나머지 2개소는 그래도 시내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좀 해줬으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내 2곳은 그 숲으로 조성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외곽은 쓰레기 수거장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거기에 외관상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을까요? 이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포승 석정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도를 개설하면서 그 부재도로가 있었는데 일부는 기존의 도로 개설하면서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수목 헌수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이제 조성을 했는데요. 한 부분은 굴다리를 좀 지나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사업에 좀 타당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삭감된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잘 생각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자 의원입니다. 그쪽 보시겠습니다. 불악산 덕암산 숲길관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 내역을 보니까 이제 숲길 조성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제 4,500과 타당성 용역으로 5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불악산과 덕암산의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토지주분들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토지분들하고는 어느 정도는 그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현재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까?
모든 토지분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기존의 대부분 개인 사유지를 이제 등산로처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뭐 정자라든지 운동기구 이런 부분이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상에서도 등산로로 지정 고시를 해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이용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그 사유 침해 없이 토지 보상도 해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게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자연적으로 이제 산책로가 이제 되어서 이제 시민들이 많이 산책로를 이제 이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주가 몇 명 정도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된 건 없고요. 지금 민원이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토지분들하고 이분들이 지금 소송이라든지 진정 같은 거 좀 내고 그런 왜냐하면 상황입니다. 이제 파악이 되어져서 이분들이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숲길 조성을 하려고 하면은 토지주가 파악이 돼서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의 그 협의가 보상금도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되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싸움들이 발생되어질 텐데 그러기 이전에 지금 토지주가 파악도 안 돼 있어요. 그럼 토지주하고 어느 정도 지금 불악산 여기와 또 덕암산 여기 토지주분들과의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상 문제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아웃들을 세우고 그분들이 그 이해를 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용역 조사를 해야지 다 용역 조사 해놓고 타당성 조사했으니 숲길 조성으로 이제 법적으로도 아무 이상은 없다라고 해서 토지분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토지분들이 지금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몇 명인지 파악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한두 명, 세 명 정도가 반대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추진이 가능하지 않은 저희가 건가요? 그렇게 이제 되면 이 부분에 이제 기존 등산로들이 산 정상으로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주터- 돼 있는 건 있지만 지금 숲길 조성을 하는 데는 어찌 됐든 간에 그 토지분들하고의 협상이 다 완전히 동의를 하고 협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보상금도 다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협상대로 원했을 때 이것이 숲길 조성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이제 여러모로 이제 저기 고민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지금 토지들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 땅을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이용 안 하는 부분 쪽으로 많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 안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두 분도 아니고 그분들하고 협상을 하고 보상금을 해서 숲길 조성을 한다고 그 예산을 5천만 원 세워가지고 합니까? 아무리 타당성 조사로 인해 가지고 숲길 조성하는데 나온다 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산림녹지 과장님 박기출입니다. 조금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비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등산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길에 문제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조성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지가 빠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조성 계획이 나오게 되면요. 그럼 조성 계획이 나오면 토지주가 3명, 4명이 반대한다 그러면 토지주 있는 그 길 쪽으로 계획을 해놨다가 아니면은 다시 이 숲길 조성을 빼고 나서 한다는 얘기니까 그럼 그쪽에도 또 토지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변경한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토지주한테 변경을 하든 변경을 하지 않고 가든 간에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결국은 토지주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저희가 현재 시민들이 다니던 길이 있지만 나중에 조성 계획이 세워지면은 다른 길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산림의 훼손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고려를 해서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그 시급성으로 봐서 이거를 숲길 조성하는데 영역이 추가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를 조성한다고 타당성 조사를 해도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보아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의원님,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예정지 노선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숲길 조성 계획 수립 그리고 이제 타당성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주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제 숲길로서 지정 고시를 하게 된 다음에 실설계 설계를 하고 나중에 이제 토지 보상 그 절차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숲길 조성을 하는 거는 찬성을 하는데요. 토지주가의 먼저 이러한 의견 수렴이나 이러한 협의나 이러한 것들이 절차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세워서 하면은 이것이 추진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23쪽) 보시겠습니다. (23쪽과) (25쪽인데요) 23쪽에는 이제 남산 그린 공원이고 25쪽에는 지금 이제 그린 공원, 남산 그린 공원에 25쪽에 보면은 이제 그 물놀이장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물놀이장을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게 맨발 걷기 조성이 지금 2개 사업이 들어온 거죠. 태미공원 쪽하고 동부 그린 공원하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같은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사업인데 이 그 위치는 여기 이제 태미공원은 잘 이제 위치를 명시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28페이지 언뜻 보면은 위치는 여기는 똑같은 부서인데 좀 명칭을 위에 위치에 동부 그린공원으로 해서 주소지를 해놨으면 하는 이제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행정에서 좀 명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조성을 하는 거는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 맞게 모든 분들이 이제 건강에 의해서 이제 만발 걷기를 굉장히 선호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타 지자체로도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조성을 그 하고 난 후에 그 관리 운영 이런 것도 좀 타 지자체하고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 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해서 동보공원 같은 경우에 3억, 그 다음에 태미공원 같은 경우 5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작년에 그 관련해가지고 황토길이 이제 전국적으로 붐이 일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가봤고요.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습식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습식 같은 습식, 그러니까 네. 흙이 촉촉해가지고 수분을 계속 주는 네네네.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건식으로 해가지고
해가지고 마사토로의 그 다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조성할 때 그 건식으로 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습식은 네, 성남하고 관리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네네. 주민들이 원할 때는 이제 건식도 있지만 습식도 이제 그 맨발로 했을 때 그 향토기를 했을 때 그 선호하는 것이 이제 건식인지 습식인지 이것도 조사를 해 보셨는지. 예, 주민 설명회 때 네네. 항상 가면은 읍면동에 가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습식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발자국이 계속 자국이 그렇죠. 나고 네네. 비 올 때나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환경오염적으로 해가지고 흙탕물이 계속 흘러내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갖고서나 지금 주민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건식으로. 건식으로 두 네네. 군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설계 용역은 비용이 한 군데에는 200m고 한 군데에는 500m거든요. 근데 설계용이 500m 있는데 1,500? 아, 다르군요. 250.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앞서서 해주셔서 그 내용 제외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 관리에 대한 사안으로 그 권역별로 맨발 걷기 길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 용역 들어가기 전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맞네, 잠시만요. 이 내용 방금 나왔던 내용 같고, 23페이지 공원관리라고 해서 남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물놀이터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팽성에도 드디어 물놀이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4월 달에 주민 설명회가 있고 이게 수요 조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것이겠죠. 네, 지역 주민들께서 팽성에서 물놀이장 가려고 그러면은 좀 시내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까운 데가 내리 문화공원에 하나 있긴 한데 그 객사리 쪽에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안정리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용하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건의돼서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청북 수천공원에 이제 설치가 되고 다음으로 이어서 생기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규모가 이제 비슷한 상황인가요? 더 크게 지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네. 이번에 그거보다 좀 규모는 좀 작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4개소를 했고요. 지금 13개소를 금년에 운영할 계획이고 이 추가로 지금 1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14개소를 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설면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용자들의 좀 니즈를 반영해서 시민분들 사용하는 내용에 불편함 없이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주시길 바라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월에 부분에 주민 대해서 설명회를 열심히 하고 5월에 착수 들어가서 준공까지 하면 내년에나 이용 가능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역별로 맨발 걷기 길 이 내용 이제 저희 이 시민분들이 전체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심도 많고 그만큼 건강에 관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인가요? 예, 우선 한 해- 지금까지 네. 추진됐던 부분들은 전부 다 저기 사업이 완료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그 이제 관리 사항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안전 관리 요원들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무더운 날씨에 이용하기 때문에 뭐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추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좀 관리 요원만 증원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뭐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치를 해놓잖아요.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시민들에게 대한 교육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소양적인 부분을 알고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뭐 건강증진팀이나 이런 보건소와 같이 협업해서 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걸 협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계속 인력 배치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좀 해주셔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시 정해 시간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맨발 걷기길, 숲 조성에 관한 부분, 녹지에 관한 부분은 좀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맑은 공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계속 외치는 것에 비해서 개발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녹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분들도 그것을 양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에 대한 부분 6페이지에 있는데 숲 조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 대한 예산 얼마나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15헥타에 15억이었는데요. 15억이었는데 15억에서 이번에 좀 늘어난 거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25억 사업입니다. 네, 적은 예산이 아니고 향후에도 앞으로도 쭉 늘어나야 되는 예산인데 조성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많은 그리고 중요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많이 잘 신경 써주셔서 그리고 조성 단계에서 계획할 때도 디테일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식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반드시 해 주시고 계시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추경 예산안과는 좀 별개인 문제입니다만 이제 공원과 과장님도 계시고 푸른도시 이제 사업소장님도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지적 사항으로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근데 관내 공원 명칭에 관한 정리 부분 그리고 시민들의 인지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제가 따로 전에 팀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실제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 공원 명칭과 행정상의 명칭이 좀 다른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 권역만 해도. 근데 관내 전체를 토탈해서 보면 아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뭐 늘푸른 공원이 사실은 현아글림공원, 안중 시민분들은 늘푸른 공원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수총공원도 사실은 풍차공원으로 더 알려져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수총공원이죠. 그리고 따비공원이라고 아십니까? 예, 우리 집행부는 알고 있는데 사실 안중 시민들은 따비공원을 잘 모르세요. 예, 소위 그지공원이라고 부르시는 상황이 됩니다. 그곳이 우리 안중 그 소방서 안중시장 안에 있는 공터. 네.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자꾸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아공원 같은 경우에도 현아근린공원의 이 공원 표지물보다 어떤 우리 국민운동 단체들이 기증을 해주신 큰 이 그런 운동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나 혹은 공원 명칭이 드러나 있지 않고 어떤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행정상의 공원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사가 있거나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시민분들에게 아무리 알려드려도 모르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라고 해도 좋은 정책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작게라도 이것들을 청년 활동가들이든 어떤 작은 사업이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셔서 우리 좀 소중한 공원들,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공원들을 잘 알리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따비공원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완중시장 안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고 쉼터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명칭이 존재하지 않아서 좀 그런 민원들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냐 뭐 이런 식으로 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지명인데 근데 이런 것들이 관내에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 같습니다. 정비 한번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질 조사해가지고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 관리 전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과 좀 별개였지만,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안심 솔루션이라는 그 화장실 시스템이 지금 국내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태예요. 불법 촬영에 대한 사전 차단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알고 계시죠? 안심 솔루션 화장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원 평택시에 지금 방금 유정화 의원님께서도 이제 공원 시민들의 힐링 공간, 운동의 공간, 그런 공원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아직까지 평택시 내 공원 내에 남녀 화장실 구분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공원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숫자 몇 군데인지? 예, 지금 5군데는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네. 예,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화장실 논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남녀 화장실을 공용으로 쓴다는 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예산 문제나 여러 가지 부딪히는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최대한 빨리 개선을 해야 될 사업이고 화장실을 조성하실 때 물론 이제 지금은 냉난방이 다 시스템이 들어가잖아요. 냉난방 시스템이 지금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있고 출입문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는 출입문이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남자 화장실의 출입문, 왼쪽이 여성 화장실의 출입문인데 1m 보통 2m 이내의 어떤 간격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출입문을 최대한 바깥으로 가운데 쪽으로 다 출입문을 하게 되면 가까우니까 끝에서 끝으로 그렇게 해서 아마 출입문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또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출입문에 대한 문제도. 그리고 이제 화장실의 표시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표시를 공동으로 이렇게 붙여 놓잖아요. 남녀를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로 좀 표시도 좀 표지판도 좀 크게 해서 남자 화장실은 청색이나 흑색, 여성 화장실은 적색, 이게 육안으로 빨리 이게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평택시의 공중 화장실을 통일을 시켜서 그런 시설을 꾸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용역 설계에서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우리
당초 조성할 때 이제 네. 건축 면적을 좀 따지다 보니까는 이제 저 화장실 규모가 좀 적어서 저희도 이제 집사람 화장실 급하게 갔다 보니 아니 화장실 출입문이나 예. 표지판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부탁을 할 때 용역비가 증감이 되거나 뭐 그런 저기도 있나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그런 차이는 거의 예. 없죠.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불안해하거나 이런 게 없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